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늘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긴급 진단합니다.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이신 손범규 변호사,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두 분의 그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두 분의 발언마다 1분씩 시간 제한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계가 저희 화면상 나타나고 돌아갈 겁니다. 좀 규칙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1분 시간 지켜주시는 그 규칙을 잘 지키시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된 오늘 특검이 발표가 종합적으로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뇌물죄 혐의가 제일 중한 혐의인데 관련한 특검 내용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네, 이제 박영수 특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네. 여러 가지 법률적 용어까지 좀 있어서 알기 쉽게 우리 김관영 의원께서 먼저 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특검이 발표한 내용은 삼성이 삼성그룹의 여러 가지 현안 사안들을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그 부탁의 대가로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익을 또 제공을 받고 그 대가로 삼성은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돈을 건넸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금전의 교부 수수가 있어야지 뇌물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뇌물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뇌물을 준 사람은 삼성 이재용 회장, 그리고 받은 사람은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기소는 안 됐지만 대통령과 최순실 두 명이 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았다. 예. 이게 이제 특검의 내용이란 말씀이죠. 네. 예. 자, 손봉규 변호사. 예. 이제까지 그 검찰이나 이제까지 그 주장해왔던 소추위원이 주장해왔던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새로운 증거라는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삼성이 지금 최삿돈 횡령하고 외환거래법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독일에다가 돈 보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까지 탄핵에서 나왔던 스포츠 재단 또 미르 재단에까지 전부 다 이게 788억이 전부 다 뇌물이다 이랬던 것이 이제 반은 이상 무너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삼성에서 낸 돈 이제 400여 원이 전부 이제 이게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럼 4천만 불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러한 돈을 받았거나 너는 남에게 이렇게 주게 한 사람에게 계좌 추적 백날 해봐야 돈 10원도 안 나오는 이런 사건은 동서고금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예. 예. 반론 있으십니까? 이 사건은 K스포츠 미르재단의 설립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계좌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K스포츠 또 미르재단에 돈을 내게 하고 대통령은 또 거기에 대한 적당한 대가로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난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의혹만 있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밝혀지거나 또 삼성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특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삼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고 돈을 건넸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어떠한 특혜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그 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예. 그 삼성에서 그 합병 문제 가지고
합병 문제 가지고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합병이 다 완성된 다음에 대통령과의 독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요. 또 그 다른 이 대가성 문제 이 부분도 지금 전혀 입증이 되지 않고 특히나 공모하여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렇게 17번씩이나 공모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모를 했으면은 구체적인 기능적 행위 지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특수 강도가 공모를 하면 한 사람은 어디서 서서 망을 보고 한 사람은 어디서 무슨 폭력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강도했다 이런 식으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나와야 되는데 막연히 공모하여라고만 나오고 있고 지금 온 국민이 이 탄핵이 된 것이 대통령의 금품 수수 때문에 탄핵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법률적으로 좀 별로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손 변호사님께서 공모를 하려면 한 사람은 뭘 하고 한 사람은 뭘 하고 둘이 소위 말하는 역할 분담한 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최순실과 이재용 회장, 부회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대통령은 뭘 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대통령 수사하지 않았으니까. 예, 대통령을 수사를 했더라면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하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사 결과에도 발표가 됐을 터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수사를 못하고 특검에서도 수사를 못하고 하니까 궁금한 것은 많고 물어볼 것은 참 많은데 정작 밝힐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이제 검찰이 특별수사본부 다시 차렸다고 하니까 여기서 꼭 밝혀질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예. 이걸 자꾸 이렇게 그 대통령이 뭔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무슨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봐서 그렇지 합병 문제만 해도 그때 만약에 이 합병이 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그 소액 주주들이 주식이 반토막 나고 3분의 1토막 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전부 90%가 넘는 주주들이 전부 다 합병에 찬성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그렇지 않았으면 그때 그 엘리엇이라는 외국 펀드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때 그렇게 합병을 찬성해 주지 않았으면 뭐 합병에 찬성해서 1,000억 원이 손해봤다는데 찬성 안 했으면 1조 원을 손해봤을 거예요. 아마 10조 원도 손해봤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을 그때 당시 국민의 정서에 맞게 올바른 정책을 해놓은 것을 과거에 해놓은 것을 지금의 잣대로 이렇게 법적인 잣대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니까 부정한 청탁으로 보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이제 의결권을 국민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행사하느냐가 당시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소액주주와 등등을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종합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나 그동안 수사를 쭉 해보니 대통령이 경제수석한테도 지시를 했고 경제수석은 또 문영표 장관, 또 문영표 장관이 또 국민연금 이사장한테 이렇게 전부 이렇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실제로 지시에 의해서 실제로 실행한 것들이 이미 밝혀졌고 문영표 장관도 이미 기소가 돼 있습니다. 또 경제수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미 밝혀진 근거에 기초해 보더라도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 반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게 개입을 하셨다면 지금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개입을 말씀하시는데 설사 개입을 하셨더라도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삼성물산 소액주주 90%가 달하는 그 소액주주들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하지 아니하면 엘리어트에 의해서 삼성이 당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주식이 반토막 나요. 그러면 이런 국민들이 그러면 이 90%가 넘는 소액주주가 그러면 찬성한 거, 합병에 찬성한 것도 뇌물 받고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뇌물 받고 찬성한 거예요? 그게 아닌 거나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삼성이 합병이 돼가지고 외국 자본에게 손상을 당하지 않아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정부가 만약에 개입했다면 당연히 그런 좋은 뜻으로 개입한 거고 그런 개입은 해야 합니다. 예, 예. 네. 지금 시작하자마자 뭐 지금 문자가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주시면 저희들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샵 4560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네. 특검이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옷값과 삼성동 사저의 그 비용을 대납했다. 이 경제 공동체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 뇌물의 공동 정범이다. 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네. 1990년도에 삼성동 사저 집값 대납 25억 3천만 원이고요. 2013년부터는 대통령 관저 그리고 안가 인테리어 공사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의상 관련 비용 그리고 비공식 의료 행위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하여튼 자, 뭐 그러면 29억 1천만 원 이상이라고 지금 특검이 그 특정했는데 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손목유 변호사부터 먼저 시작하시죠. 예, 그 특검의 그 공소장을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여기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 대납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1990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할 때 어머니 임선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여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막 잘못 퍼져나가고 있냐면 마치 최순실 씨가 자기 돈을 대통령이 대신 내준 걸로 대통령 돈이 아닌 자기 돈을 네. 대통령이 내야 될 부동산 대금으로 자기 돈을 갖다가 낸 걸로 이렇게 그 오해들을 막 하고 막 그냥 퍼뜨리고 있거든요. 네. 중대한 잘못입니다. 여기 공소장을 보세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부동산에 가서 매매 계약 체결하고 대통령이 돈 주는 행위를 대신해서 돈을 줬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의 돈을 대신해서 줬다. 네. 그런 주장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주장 네. 듣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최순실과 그 어머니인 것은 맞는데 네. 과연 그 대금이 과연 호주머니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럼 뭐 최순실 씨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박 대통령이 호주머니에서 정확하게 해서 최순실한테 주면서 내가 직접 못 가니 당신이 가서 대신 매매 계약 체결해라라고 네. 한 건지 아하. 그거는 아직 사실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뭘 밝혔다는 이거는 지금 90년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금 출처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돼가지고 이 부분 아마 자금 출처 조사해가지고 정확하게 밝히는데 90년이면 실명제법이 도입되기 전이니까 그 전이죠. 더욱이나 예, 자금 그렇습니다. 출처 조사가 참 어렵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행위를 할 정도면 뭔가 그렇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저는 그렇게 그 정황을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얘기하는 혹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 특검 입장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전번에 살던 집 삼성동 집 말고 전번에 살던 집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 돈이 5억이 나왔다. 근데 지금 이건 10억짜리니까 5억의 차액을 갖다가 최순실이 내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이 검사라는 게 공소를 제기하면서 수백억 원의 뇌물 사건을 공소를 제기하면서 정확하게 얼마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얼마의 차액을 누구의 돈으로 누구 대신 얼마를 냈다. 이렇게 아니 육하원 측에 따라 똑바로 나와야지 공소장이지. 이게 두리뭉실하게 이게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거는- 써가지고 대통령을 잡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이게 부분은-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 부분은 정확한 공소 제기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 예, 왜냐하면 공소장이 공소 제기된 이것은 내용이지 뭐. 경제 공동체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지 아하, 네. 예. 이것 자체가 예를 들면 뇌물은 몇 월 며칠 날 누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돈을 무슨 이유로 주었다. 육하원 측에 딱 나와야 돼요. 공소장에. 그러나 네. 이거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주 정확한 그런 공소장에 기재될 만큼의 그런 정확한 것은 요구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지 간에 두 분이 이 정도면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공소장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게 간단치가 않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거를 수사를 2월 28일날 끝내면서 제대로 그 법에 맞게 발표를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뭐 3월 2일날 또 한다 그러면서 중간에 한번 기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한번 식사하면서 또 한번 공소장에 한번 나눠주면서 한번 네. 한번 얘기하고 또 식사하면서 한번 얘기하고 또 오늘도 한번 얘기하고 3번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는데도 그런데도 기자들은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돈을 갖다가 대통령이 내야 될 돈을 최순실이 자기 돈으로 대신 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큰 폐해 중에 폐해가 아닐 수 그렇군요.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그래서 전에 김과장 의원님 말씀은 이게 뭐 공소 사실이 아니고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매우 밀접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정황 증거 중에 하나로 제시한 것이니 실제로 가까운 건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아니, 공소장에 써 있는데 공소 사실이지 그럼 무슨 사실입니까? 그런데. 공소장에 지금 써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그리고요. 범죄 공동체. 아니, 아니, 더 잘하셔요. 잠깐만. 범죄 구성요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예. 직접 요건 사실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예. 여기에 공소장에 써 있는 사실은 공소 사실이니까 예. 육하 원칙에는 맞게 써야죠. 공소 사실 자체를.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경제 공동체론, 공동 지갑론, 뭐 법인 공동 운영론 이런 게 왜 나오냐 하면요. 네. 그 제3자 뇌물 수수의 그 부정한 청탁이라는 거를 이 입증이 안 되거든요. 부정하게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님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안 되니까 바로 직접적 뇌물 수수 그것도 포괄적 뇌물죄 이론에 의해서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전에 듣도 보지도 못한 경제 공동체론 뭐 공동 지갑론, 공동 운영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벌써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그런 문제와 거예요. 관련돼서는 김과장 의원께 마지막 발언 해드릴게요. 하실 예. 말씀 있으시면. 예, 아마 뭐 이제 특검에서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재용 부의장의 뇌물죄 부분 또 그런 부분이 다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돈이 건네지지는 않았지만 네. 최순실과 그 일가 또 대통령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돈이 흘러간 것들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네. 그것도 대통령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발표인데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대통령과 최순실 이 두 분의 관계가 대단히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였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꼭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요번에 말씀 그럼 짧게 한번 하시죠. 경제 공동체다 뭐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사람이 받았나 이 사람이 받으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정말로 뇌물죄로 확신하고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음해를 해가지고 탄핵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그 뜻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민원의 사실상 해결사 역할을 했다고 발표를 했죠. 구체적인 내용 듣겠습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 원조 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제 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농단했고 네. 뭐 이 대목 아닙니까? 네. 인사에까지 개입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 쪽은 조금 다소 있었는데 그러나 그밖에 없다고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는데 네, 네. 지금 그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지금 특검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대통령께서 그동안 한 번도 인정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밝혀지면 그 부분만 인정을 해 오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농단의 그 범위가 이미 밝혀진 것보다도 훨씬 광범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탄핵 재판에서도 이미 문화계 쪽에 많은 인사들이 최순실과 그 최순실이 임명한 추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발표한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이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에는 직접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이제 특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낸 것인데 이 대단히 최순실 씨가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면 이거 대부분 며칠 내로 다 해결이 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예, 최순실 씨의 무슨 범죄 행위, 무슨 최순실 씨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뭐 저희 변호인단에서 그거 뭐 변호하고 그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오늘 예를 하나 아침에도 이 기사가 나왔던데 처음에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부탁했다는 게 뭐 누구를 갖다가 승진시켜줘라 어디 뭐 지사가 생길 것이다, 본부가 생길 것이다, 거기에 좀 발령 내주라.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여가지고 그런 유럽에 그런 본부가 생긴 것도 없고 지점도 생긴 적도 없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 부탁은 대통령에 의해서 완전히 거절돼가지고 부탁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어디서 승진을 해서 자리를 받아서 승진했는데 그거는 하나은행의 조직 개편 결과 그 사람이 승진이 된 거예요. 이게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냐 이거죠. 이거 그래도 만약에 최순실 씨가 뭐 어디 가서 뭐 대통령 팔아가지고 돈 받아 먹었다. 그럼 최순실 씨 처벌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자꾸 대통령이 무슨 최순실하고 무슨 뭐 작당을 해가지고 뭘 뭐 돈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예. 안 되죠. 그 부분은 뭐 경제수석이 뭐 은행장한테 여러 번 전화했다 그런 보도는 나오던데 그거는 사실입니까? 예, 그것도 예. 지금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뭐 지시를 정확하게 했는지 밝혀지지 않아요. 그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거 밝혀지지 대통령이 지시했는지는 대통령을 조사해보지 않았으니까 거기는 안 밝혀졌지만 대통령한테 저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경제수석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지시를 제가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한테 또 얘기했습니다. 네. 또 금융부위원장을 데려다 조사해보니까 제가 경제수석한테 전화 받고 제가 또 하나은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부탁한 대로 나중에 보니까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미 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여러 가지 수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서 어느 한쪽 부분에 안 밝혀졌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 여러 명의 증언을 통해서 짜맞추기를 해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대통령만 수사를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이 사람의 말이 이렇다 저 사람의 말이 이렇다 이렇게 무성한 카더라 통신들이 이제 난무하는 과정에 이제 그게 그렇게 사람 말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냐 하면 여태까지 검찰이나 특검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안종범이 수첩에 깨알같이 적혀 있다. 역사에 기록이 있다 그러는데 그 수첩은 안 내요. 그 수첩은 헌법재판소에도 오지도 않고 원본은 안 내요. 이게 그러면 참 희한한 일인 거죠. 두 분도 보신 적이 없나요? 네, 원본 안종범 본 일이 수석의 없습니다. 수첩? 법정에 나와야 보죠. 원본은 못 봤고요. 예. 이제 그 수첩이 39건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첩 중에서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만 검찰이 카피를 내서 이제 그것을 안종범 수석한테 제시를 하면서 예. 자, 이 부분이 어떻게 기재가 된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을 조서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조서에 기재된 것에 기초가 된 그 수첩 예. 이것은 당신이 쓴 거 맞습니까? 예. 라고 물어보면 그거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못 봤다 하더라도 문제가 예. 없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 네, 예, 저희가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한한 게 이게 예. 상식이 안 맞아요. 이게 피고인이 다 죄가 없다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사가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첩이. 그 물증만 내놓으면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물증을 안 내놓고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야, 네 수첩에 이러이러한 게 내용이 적혀 있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대통령 지시 받은 거냐? 이게 뭐 어떤 거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 왜 그 수첩을 그 결정적 증거를 왜 안 내었습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강도하는 장면, 살인범이 살인하는 장면을 CCTV 카메라로 찍어놨다고 말을 하면서 막상 법정의 증언은 그 CCTV 카메라를 내질 않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밤에 시끄러운 소리가 났었지, 무서운 소리가 들렸었지,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지 이렇게 묻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정도는 왜 그걸 아니고. 그냥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잠깐만 왜 안 마무리하시고요. 내나요? 왜 예. 그 증거를 안 내나요? 태블릿 PC도 마찬가지거든요. 태블릿 PC를 지금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이 국민의 의혹 또 하나 2,300개 95개에 달하는
녹음 파일도 네. 그걸 들어보자니까 지금 못 들어보고 있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반론하시죠. 네. 있는 증거를 다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에는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국정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다 예를 들면 제출해서 오픈이 됐을 때 네.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도 저는 고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발췌를 할 때 예, 필요한 예. 부분을 발췌할 때는 양측이 같이 보는 자리에서 발췌하거나 하진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것을 그 뒤에다 붙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그 같이 붙여진 네. 그 수첩 내용이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종범 수석한테 당신이 이 수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네. 있는데 이거 쓴 거 맞습니까? 다 확인을 다 하죠. 그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다 시인을 했어요. 제가 그렇군요. 질문 예, 예. 짧게 하나 더 드리고 이건 시간에서 제가 빼겠습니다. 예, 예. 아까 저 손봉희 변호사 말미에 태블릿 PC 말씀까지 하시다가 시간이 네, 다 예, 됐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를 들면 태블릿 PC를 지금 특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네. 헌법재판소는 다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뿐입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사를 직접 안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검찰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거를 직접 보내드리기는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 현출할 방법이 없죠. 그렇군요. 그럼 네네. 고영태 씨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녹음 이해하는- 파일도 2,000 몇 개가 다 오지는 제가 아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거를 다 예를 들면 검증을 하자, 틀어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고영태 씨가 진술한 것들이 이번 탄핵 재판에서 저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영태 씨의 발언이 일부 본질과 조금씩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고영태 씨가 한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들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상당히 알겠습니다. 제한적이다. 자, 예, 예. 반론 드리겠습니다. 그 수첩에 대해서 말이죠. 그 안종범 수첩. 안종범 예. 씨가 뭐라고 이제 증언을 하냐면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지금도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요. 그 수첩의 내용에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받아 적은 것도 있지만 대통령과 제3자가 대화하는 거를 대통령이나 제3자가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자기의 혼자 생각을 적은 것도 있고 또 자기와 다른 제3자가 대화하는 거를 받아 적은 것도 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지금 과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느 게 어느 건지 제대로 기억 사실 나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언론에 안 알려지고 네. 계속 검찰의 수사 결과에 했던 것만 집중 부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방금 전에 그 2,395개 그 녹음 파일이 예. 그게 다 온 것이 고영태 아니라 씨 녹음 파일. 예. 다 온 것이 아니런 거 알고 있다 그러시는데 검찰은 29개 그 녹음 파일 2,395개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 19개만 녹취록으로 떠가지고 냈고 그런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에 달라고 그래가지고 2,395개 파일이 전부 다 왔어요. 아, 혼자에? 예, 전부 다 왔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전부 다 틀어보자 뭐 전부 다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시간 끌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것만 엄선해가지고 온 국민이 듣도록 공개 검증합시다 공개하자? 이랬는데 재판부에서 그걸 직접 틀지는 않겠다. 야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당신네들이 녹취록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면 우리가 읽어보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셨냐면은 우리가 증거 신청을 당신들이 하기 전에 그걸 들어봐서는 안 되는데 파일을 사실은 들어봤다 우리가. 어? 헌법재판관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예. 들어봤기 네. 때문에 굳이 여기서 공개 검증하자 그러지 말자.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위력이 너무 세니까 핵폭탄 같은 위력이니까 그 공개 검증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이미 다 들어봐줬다고 말씀하셨고 녹취록을 내면 충분히 고려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알아서 알겠습니다. 네,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반론이실 예, 뭐 마치 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이미 재판관들이 상당히 선입견을 가지고 그 녹취 파일에 대한 공개 검증을 거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들릴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으신데
저는 그 현장에서 재판부의 그 진행 상황들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을 맞추시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특히 녹취 파일을 공개하자고 한 것이 재판 막판쯤입니다. 20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아마 16회인가 17회인가부터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재판이 마지막 막판 쪽으로 가고 있고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명분들을 찾고 하자 하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그 누가 보더라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녹취록을 제출하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테니 이것을 공개 검증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전혀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게 맨 처음부터 이게 존재한 거를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틀자 그랬죠. 이 엄청난 내용이.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 검찰에서 이 형사사건 최순실 형사사건에도 이거를 녹음 파일을 안 내고 있었고 이게 존재하지 않고 있다가 이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 형사재판에서는 그 녹취록이 존재가 나오니까 이 녹취록이 있다면 녹음 파일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녹음 파일 전체를 다 보자는 요구를 했고 네. 그리고 저희도 이 수사기록에 보면 뭔가 있는데 왜 이게 안 왔냐 이래가지고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에 요청을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에다가 있는 거 다 보내라. 이래서 그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판 거의 끝날 때쯤에 비로소 2395개가 온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 밤에 와가지고 저희가 들어보고 토요일 일요일 들어보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 문제 삼아야 된다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급했습니다. 아주 그냥. 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공방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예. 다뤄야 네. 될 주제들이 네. 더 있어서요. 네, 예. 그 저희가 샵 4560을 통해서 문자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지금 1,100건 정도가 도착을 했는데 9010님이 헌재에 직접 와서 방청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셨어요. 두 분이 아주 저 진지하고 잘하고 치열하게 있는 건가요? 공방을 하셔서. 잘하신다고. 아, 네, 재미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그래요. 밝히지 못했습니다. 예, 관련 발언을 듣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인 행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네. 여러 가지 의혹은 확인을 했지만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세월호 행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대통령께 측에 그날 특히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히 네.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밝힐 것을 말씀을 했죠. 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에서 낸 자료가 대통령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했고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는 듯한 판단하시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저는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이 형사적인 문제에서 세월호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파악이 안 됐다. 그 부분을 뭐 7시간 부분에 의혹이 다 밝혀지지 못했다.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그냥 감정적이고 그냥 사감이 어린 이런 뭐 거기서 무슨 시술을 받았다 뭐 심지어는 뭐 무슨 입에 담지 못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 이게 지금 빗나간 화살이 됐다는 거거든요. 아, 그때 뭔가 부정한 행동, 거기서 뭔가 나쁜 짓을
7시간 동안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기대에 어긋났다. 우리가 쏜 화살이 우리가 원하는 관역에 맞지 않고 딴 데 맞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밝히지 못했다. 아쉽다. 이게 아니라 그건 아무리 자기네들이 밝히려고 해도 못 밝히는 거고 진실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무슨 시술을 받았다느니 뭐 이런 일이 없었고 예. 대통령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예. 대로가 맞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3자가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못하는 것이 맞고 다만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청와대에서 거죠. 여러 차례 자료를 냈는데도.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동안 했습니다마는 그 청와대에서 설명한 자료에 의해서 네. 아, 대통령님이 정말 그 시간에 이렇게 한 거 맞습니다. 참 시원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할 뭔가 숨길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대통령만이 아십니다. 예. 예. 전혀 아닌 게요. 9시부터 해서 뭐 9시 몇 분, 뭐 10시 몇 분, 10시. 심지어 막 어떤 경우는 뭐 30초 단위로 된 것도 있고 1분 단위로 된 것도 있고 10분, 15분 단위로 된 것도 있고 하루 종일을 다 밝혔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청와대 홈페이지도 올렸고 그래서 시종 일관 밝힌 겁니다.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래 보십시오. 그 내용을 누가 밝히라 그러니까 그게 시간 단위로 됐던 게 분 단위가 되고 또 밝히라 그러니까 초 단위가 되고 이래 보십시오. 그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꾸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면 안 돼요. 맨 처음에 발표한 거 그대로 계속했는데 그걸 제가 KBS 토론회에서도 보여드렸거든요. 네. 자세한데 그거를 그렇게 밝혔어도 언론이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밝혀도 취급을 안 하고 의혹만 생산하는 데만 열중했지 밝힌 내용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언제 국민에게 알려줬었어야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그대로 옛날부터 밝히신 내용을 그대로 재판부에다 냈고 그건데 그 내용조차도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예.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그 청와대가 밝힌 거는 지금도 청와대 홈페이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예. 다음입니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입니다. 연간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또한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예, 이 문제는 손봉교 변호사 먼저 시작하시죠. 예. 아까 우리 특검께서 창작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러시거든요. 중대한 착오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작의 자유, 뭐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는 정부가 무슨 사전 검열을 한다든가 무슨 또 어떤 예술인에게 대해서 뭐 어떤 테러를 가한다든지 뭐 억압을 하거나 억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요 뭐냐면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정치를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 그러거든요. 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까운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예술인들이 지금 전부 다들 달라고 그래요. 보조금 달라고 쫙 줄을 씁니다. 그러면 1,000명이 달라 그러면 1,000분의 1로 나눠서 줘버려가지고 1,000원씩 주고 뭐 100원씩 주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엄선해서 줄만한 데를 주는 겁니까? 이거는 분명히 행정권에게는 엄선해서 이걸 합리적으로 알겠습니다. 배분해야지 되는 그럼 건데 그런 권한은 이게요 정책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훗날 예, 사법의 잣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의 저게 문제를 취환시켜가지고 처벌을 하면 블랙리스트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 안 합니다. 일 안 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그렇죠.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일종의 해도 정책적 가이드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뭘 통제하고 뭐 침해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자원이 국민의 세금을 아까운 세금을 잘 써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체제적이고 이런 문제는 이건 예. 지원을 소극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이 예. 뜻이죠. 예. 그런 정책이죠. 예. 저는 손 변호사님 생각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지금 예술 창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예술인들이 굉장히 돈이 부족하거든요. 정부에서 상당히 가난하죠. 받는 돈하고 자기들 자부담하고 서로 매치해서 모든 창작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네. 정부에서 정부에서 돈이 끊기면은 그만큼 실제로 창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지원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근데 그것을 그야말로 예술적인 잣대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이냐 비판하는 사람이냐 이 잣대로 재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지금 자본주의 세계에서 예술 창작의 자유가 실제로 이 금전과 상당히 연계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는 더더욱 창작의 자유도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 맞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예술인들이 숫자대로 달라 그런다고 다 지금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평등을 중요시하는 건 좋은데 그럼 다 달라 그런다고 다 좀 이게 무슨 떡볶이입니까 예산이? 이거를 줄 서는 대로 다 줘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나라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제가 줄 서는 대로 그렇게 다 해줄 주자는 수가 얘기는 없어요. 아니고요. 네. 아, 분명히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네. 달라는 사람 많으면 그중에 선별해서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예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문화적 다양성을 제대로 표출하는지 예술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원하는 기준을 우리 정권에 제대로 협조하는 사람, 협조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죠. 근데 그 또, 외에는 뭐가 뭐 예, 한 가지는 예. 어쨌든 저게 뭐 블랙리스트든 또는 예. 뭐 정책적 가이드라인이든 네, 예. 해석 여하는 조금 더 논란이 있겠는데 네, 예.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개입했냐고 하는 부분도 또 하나의 쟁점 아닌가요? 청와대 고위층과 협의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보다 청와대 고위층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개입했다고 보시면 예,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예. 이 탄핵 소추 그 의결서에도요. 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뭐 이렇게 나와요. 네. 마치 기자가 기사 쓸 때 취재원 비닉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탄핵 소추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 누구냐 이거.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게 공소장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걸 공소장이라고 말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이게 아까 그 말씀도 조금 더 드리면은 이건 하나의 정책적 수단을 쓰는 거거든요. 예산을 예. 배분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정책의 문제인데 이거를 사법의 잣대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잣대로 대면요. 앞으로 어느 공무원도 예. 정책을 수행 못합니다. 이걸 전부 다 사법적 잣대로 다 가져가면 이 검찰공화국이 돼버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론 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이냐 아니냐에 관한 사실은 1차적인 판단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한번 판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공방이 있게 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의 필요성까지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042님 두 분 다 토론 너무 잘하십니다. 그리고 4819님 지금까지 왜 이런 양측 주장을 들을 수 있는 공평한 토론이 없었나요? 그동안 일방적 보도만 들었던 게 아쉽네요. 라고 두 분을 칭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1차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